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주간 기준으로 4% 넘게 빠졌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나 국내 주식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로 조정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3월처럼 패닉장은 오지 않겠지만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3일 연속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인데요. 하지만 이번 주에 있을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연준의 추가적 완화 투하 정책을 확인한다면 분위기는 다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시장에서 확인해보아야 할 뉴스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추린 경제 뉴스를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FDA가 코로나19에 대한 혈장 치료제 사용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FDA가 코로나19 치료제를 위해 혈장 치료제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에 대해서 코로나19의 완전한 돌파구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 1단계에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현지 시간 22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양국 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냐는 질문에 미국 행정부는 중국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면서 하지만 미국 안보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직면한 중국의 인기 모바일 앱 틱톡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틱톡은 이르면 다음 주 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의 미국 사업체를 90일 안에 모두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세계 각국이 지출을 늘리면서 주요국 부채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IMF 측은 7월 기준으로 선진 경제국가들의 부채가 세계 GDP 대비 128%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124%를 기록한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네,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도 만나보시죠. 네, 다우존스 지수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0.69%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27,930선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28,000선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만나보시죠. 네, S&P 500 지수 0.34%의 강보합권 3,397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11,200선에서 11,300선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우리 증시 마감 상황도 만나보시죠.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 양시장 반등했습니다. SK 하이닉스 4% 가깝게 뛰면서 74,500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중간 때에는 5% 이상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다시 3위권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0.6%의 상승 79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LG와 큰 폭으로 반등했는데 5% 가깝게 상승하면서 69만 9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지난주 시장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시장 자체가 1% 이상 반등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는 장 연출됐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은 1% 넘게 빠지면서 30만 1,0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급락장 속에서도 셀트리온 계속해서 빨간불 켰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고요. 우선주는 0.83%의 상승세 그리고 언택트 관련 업종은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괜찮은데 특히나 카카오 1% 넘게 상승하면서 다시 37만 원대까지 진입됐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2% 넘게 반발 매수세에 들어오면서 상승세 나왔습니다. 42만 3,5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해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시세는 다시 한번 빠졌습니다. 4% 넘게 빠졌는데 22만 8,3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진단키트주는 시젠에서 이외의 종목들을 좀 옮겨가는 분위기이고요. 헬스케어 강보합권 알테오젠과 HLB도 강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고 제약이 2% 넘게 빠졌습니다. 10만 8,8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11만 원대 깨면서 지난주 금요일 시장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큰 폭으로 반등 나왔습니다. 에코프로비엠 3.6% 이상 상승하면서 15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제넥신 3.5%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SK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로 5% 가깝게 급등을 나왔습니다. 23만 3,500원대, 지난주 금요일 코스닥 시장도 반등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인들의 흐름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여전히 1,40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47만 원대에서 거래됩니다. 샌비트 타임존 10% 가깝게 급락하면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외의 코인들도 대부분 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는 가운데 이더코인이 1.6% 이상 상승세로 흘러갑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리플부터 함께 보시면 0.67% 상승, 라이트코인도 1.6% 이상 상승 나오고 있고 이오스와 모네로 모두 다 1% 안팎의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월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뤄볼 4개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뉴욕 증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테슬라는 2,000달러를 넘어섰고요. 애플은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시장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증시 조정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상황 짚겠습니다. 네, 정경련은 오늘 아침에 코로나19로 하반기 수출 주력 업종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넘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상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대선이 본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미국 대선에 따른 글로벌 증시 상황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증시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우리 시장, 양시장이 모두 주간 기준으로 4%가 넘게 빠졌습니다. 대부분의 좀 업종들이 하락세가 나왔는데 지난주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주 일단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하루는 좋고 하루는 나쁘고 소위 말하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말 그대로 진행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일단 시장 내 상당 부분 우려감이 크게 대두가 되면서 방금 최윤행과 말씀을 하셨다시피 코스닥, 코스피 모두 4%가 넘는 급락 상황 마감했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장을 크게 영향을 줬던 부분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죠. 첫 번째는 미국 FOMC 7월 의사록이 발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만큼의 어떤 앞으로의 유동성과 관련된 그의 추가 액션 부분 실질적으로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시장을 다소간 좀 짓누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커지는 그러면서 시장 좀 변동성 양상이 짙어지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4% 정도 급락을 보인 반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승세가 지속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주간 기준으로 미국 나스닥 지수 2.7%의 상승세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실질적인 그들의 상승 행진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속에서 우리 시장 내 국지적인 어떤 그 상황의 움직임들, 상황의 변화 부분들, 글로벌 상황도 중요하지만 국지적인 우리나라만의 상황을 계속해서 주목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지난주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 나타났다라는 부분 우리가 분명히 좀 참고를 하면서 이번 주 시장 방향 전개에 대한 어떤 그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도 분명히 참고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지난주에 다시 한번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애플과 테슬라가 모두 급등세를 보였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이제 2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년 만에 1조 달러가 더 증가가 됐는데 지난주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 시장, 우리 시장은 4.5%, 4%가 넘는 코스닥 시장이 4.3%의 하락. 코스닥 시장이 4.7% 하락을 보인 반면 미국 시장 주간 기준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2.7%의 상승을 여전히 이어갔고요. S&P 500 역시 상승세를 지속했고 다우지수는 보합권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사뭇 우리 시장의 흐름과는 조금은 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었다라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글로벌 시장 내 유동성 부분의 다소간의 어떤 그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제한 요소는 나타나긴 했지만 지금 현재 긍정적인 유동성의 흐름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계속되는 시장 내 가장 중요한 핵심 투자 심리의 중심점에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에 맞닥뜨리면서 경제 지표의 움직임이 미국 증시의 움직임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결국 말씀을 드리면 지난 주말 미국 시장 상승 배경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경제 지표의 호조세가 지속이 됐다라는 점. 제조업 PMI 지표, 서비스업 PMI 지표 모두 과거 한 2, 3년에 1, 2년 만에 최고치를 여전히 좀 기록을 하면서 긍정적인 부분을 만들어냈고요. 미국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의 상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특히나 주택시장에서의 긍정적인 상승세 소위 말하는 미국 표현을 빌자하면 슈가 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달콤한 상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미국 내 자산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주택 판매 증가율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빅텍 주식이죠. 애플 컴퓨터와 테슬라 주가 각각 5%, 2% 넘어서면서 테슬라는 $2,000를 넘어섰고요. 애플 컴퓨터의 주가는 앞서서 최연학교 말씀해 주셨다시피 $2조 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는 점. 근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주식 분할 발표, 액면 분할 발표를 한 기업이다라는 점이 상당 부분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마가 이 중에서 애플 컴퓨터를 제외한 마가 주식들 그 마이크로소프트랄지 아마존이랄지 이런 주식들은 다소간 소폭의 조정 양상을 보여주었다. 결국은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거의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추가적인 실적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으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모멘텀의 둔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쪽으로 조금은 좀 해석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추가적인 모멘텀이라 하면 영업적인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영업적으로 그들의 실적 개선세가 과연 3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가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매우 중요한 핵심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왜
액면 분할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만 올랐을까? 특히나 팡 주식이나 마가 주식들 중에서 이 부분 영업적인 어떤 영업 활동에 의한 주주 이익의 개선 부분, 이 부분과 재무 활동에 따른 주주 이익의 개선 부분, 이 두 가지 중에서 지금 현재 영업 활동에 의한 주주 이익의 개선, 소위 말하는 EPS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포커스는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조금 좀 둔화되어지는 그런 모습. 하지만 재무 활동에 의한 주주 이익의 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간 시장은 아직도 긍정적인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재무 활동에 의한 주주 이익의 환원 부분은 어찌 보면 액면 분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사주 소각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다양한 방법의 어떤 그 주주 이익의 환원이라는 그런 관점 속에서 영업 관점이냐 아니면 재무 관점이냐,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다소간 영업 관점에서는 일정 부분 좀 윗부분이 막혀 있는 다소간 좀 한계에 다다르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 미국 시장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최근 미국 증시 내 이제 그 최근 이슈 나타나는 부분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6가지로 분명하게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좀 화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유동성이 과연 지속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5차 추가 경기 부양책의 합의 관건 관련해서 그들의 어떤 그 물밑 작업이 과연 9월 8일 이전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느냐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지난 주말 미국 증시를 긍정적으로 만들어놨던 경제 지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 부분 중에서는 특히나 소비 부분, 물가 부분, 고용 부분, 특히나 물가와 고용 부분이 FOMC의 어떤 그 통화 정책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간 결정 정책에 대한 어떤 그 매우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물가와 고용 부분, 이에 대한 움직임 역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번째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 이에 대한 방향성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섯 번째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본 궤도에 진입을 하였다라는 점. 앞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특히나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 이것이 과연 더 벌어질 것이냐 좁혀질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지만, 과연 바이든 후보의 선거 공약이 무엇이고 트럼프 후보의 선거 공약이 무엇인지, 그에 따라서 시장 어떤 그 모습을 보일지, 이 부분 역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는 점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마지막에 결국은 코로나 백신과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개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5가지 정도의 어떤 코로나 백신 물질 참임상에 돌입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장 내 뉴스 플로우 역시 예의주시하면서 우리가 시장 대응 마련해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이슈 6가지 정도로 좀 추려주셨는데, 이 6가지 내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전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미국의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우리 시장의 움직임. 최근 미국 내 시장 움직임의 핵심 이슈 6가지 정도 짚어드렸는데요. 이제 조금 더 좀 긴밀하게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 주 시장 내 미칠 부분들 무엇들이 있을까? 결국은 5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가 국내 코로나 재확산 이슈. 과연 국내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여부, 이에 대한 촉각 분명히 시장 내에 나타날 것 같고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 신규 확진자 수가 397명에 이르게 되면서 400명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점이 절대 아니다. 아직 상승 중에 있다. 오늘 잠시 후에 지난밤 12시 자정 기준의 어떤 그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만은, 이에 대해서 시장은 상당 부분 주목하고 있다. 과연 397명을 넘게 될지 아니면 397명보다 아래로 떨어지게 될지. 근데 대다수 사람들의 이제 생각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검사 결과를
대기하고 있는 겸사걸과자 수가 5천 명이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간 40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감이 조금은 더 실리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어제를 기해서 2단계로 격상이 됐죠. 3단계 그 검토 중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만약에 3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라면 사업장의 폐쇄랄지 영업 상황의 제한 요소랄지 상당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소비 절벽에 부닥치고 그다음에 고용의 어떤 그 절벽에 부닥치게 되고 상당 부분 힘든 상황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점 꼭 좀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현재의 상황 공격적인 상황보다는 일단은 좀 그 보수적인 그런 견지에서 시장 대응이 유효하다라는 점. 미국은 미국 시장대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 내에서 특히나 펼쳐지고 있는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일단은 정점 통과 여부를 확인해보고 가자라는 쪽에 무게감을 좀 실으시는 것이 좋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두 번째는 유동성 지속에 대한 재확인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7일, 28일 잭슨홀 미팅이 예정되어 있죠. 향후 10년간의 통화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가이던스 제공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두시면서 27일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입을 통해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유동성 지속에 대한 재확인이 이번 주 상당 부분 중요한 핵심 요인일 것 같고요. 세 번째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가 되겠습니다. 근데 미국과 중국 상당히 온건적인 어떤 그 1차 합의 지속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라는 부분을 시장 내 계속 시장과 소통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 이번 주 내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는 크게 불거질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번째는 미국에서의 대선 본격화 부분일 것 같은데요. 특히나 바이든 후보 미국에서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 정치권에서의 어떤 그 민주당, 공화당, 바이든과 트럼프 최선의 시나리오, 월가에서 원하고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무엇인지 이 부분을 놓고 사실은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최선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된다면 바이든 후보가 가지고 있는 특히나 전반적인 대선 공약에 대해서 시장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수혜주, 이에 따른 수혜 업종, 어떤 대립각을 세우게 될지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타 이슈로는 여전히 코로나 재확산과 백신 개발 이슈 두 가지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전체적으로 이번 주 관심 가질 만한 이벤트 스케줄이 있다라면 일단 내일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의 판매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최근 미국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의 상승, 주택 시장의 어떤 그 호황 양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신규 주택 판매 지표 주목해 볼 만한 어떤 그 지표가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이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금통위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2분기 GDP 수정치, 지난번 속보치 2.9%의 연율 기준 역성장이었습니다. 과연 여기서 완화되어질지 아니면 더 악화되어질지 그 수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미국 경제 상황 엿볼 수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다음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점 주목해야 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글로벌 이벤트까지 짚고 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일인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97명을 기록하면서 시장 내 위기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경제 활동이 사실상 정체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증시에 다시 한번 쇼크가 올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현재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스탠스가 가장 유효한 것이 아닌가라는 섣불리 전망을 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점이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은 지켜보는 것이 최선의 답이다.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된다. 미리 지금 저점 매수 관점의 대응이랄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일단은 관망의 자세가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섣불리 매도에 나서는 것도 사실상 어찌 보면 조금 좀 섣부른 전략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어떤 그 시나리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재확산 시, 재확산이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라면 연쇄적인 충격,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내해야만 하는 그런 수순이 될 것이다라는 점. 특히나 3단계 격상 여부, 이 부분,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세, 이 부분을 떠나서 실제로 정부 정책 당국의 어떤 그 의지 내지는 그 매뉴얼에 따른 그들의 액션, 과연 지금 현재 2단계인데요. 이게 과연 3단계로 격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 이 상황에서 코로나 재확진자 수의 증가세가 감소 내지는 둔화 추세로 접어들게 되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격상 여부에 주목을 하게 되면, 만약에 격상이 되게 된다라면 결국은 시장,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장의 폐쇄, 그리고 소비 절벽, 더 나아가서는 기업 실적의 악화로 이어지게 되면서 실질적인 상당히 어려운 증권시장 내에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지난 3월과 같은 그 시장의 급락, 거의 뭐 40%에 가까운 급락 부분이 다시금 나타나겠느냐. 이 부분은 분명히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월의 어떤 그 증시 주변 상황과 지금 현재의 증시 주변 상환경은 사뭇 다르다라는 점. 지금 현재 시장 풍부한 유동성, FOMC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한은도 마찬가지 유동성을 풀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이 속에서 실질적으로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고객 예탁금, 이미 52조 7천억 원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시장을 여전히 떠받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코로나 백신 개발이 실질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서 글로벌 증시, 우리 시장을 제외한 다른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 상승세가 여전히 유동성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경기 개선 기대감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 우리나라만 코로나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확산 추세에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만 독단적으로 급락할 가능성이 클 수 있을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재확산 3단계 격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매일매일 코로나 확진자, 신규 확진자 수의 증가 여부, 그리고 정점 통과 가능성, 정점 통과 여부를 매일매일 확인해 보시면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일주일, 2주일, 뭐 정은경 본부장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1주, 2주가 상당 부분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그만큼 당분간은 일단은 조금은 좀 멈추시고 시장의 어떤 그 움직임, 흐름, 그냥 바라만 보시는 관망 양상의 어떤 그 투자 대응이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시장에서 일단 일정 부분 이런 부분 이야기도 나오죠. 언택트 관련주들이 이제 다시금 재부각하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관련주들 뭐 카카오랄지 네이버랄지 아니면 비대면 유통업체랄지 이런 부분들 재부각 가능성 상당히 높은데 이제 가치주들과 성장주들의 동반 성장에서 동반 주가 상승에서 이제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은 유동성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 이런 속에서 전체적인 어떤 그 경기 상황에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 그 경기 상황, W자의 경기 개선이냐, L자의 경기 개선이냐, U자의 경기 개선이냐, 이런 부분들 꼭 생각을 해 보시면서 지금 현재의 상황, 관망 양상에 보시면서 어떤 액션을 보이셔야 되냐면요. 단기 조정 이후에, 뭐 단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 양상이. 유동성의 힘이 바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 시장의 방향성은 아직 변한 것은 아니다. 우상향 전개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두면서, 그렇다면 조정 이후 업종별 회복 순서
어떤 회복 순서를 보이겠느냐 이 부분을 보이시면서 이 부분에 이제 그 중심을 좀 가지시면서 시총, 비중이 증가한 업종, 그리고 이익 개선의 기대가 나타나는 업종. 결국은 IT랄지 5G랄지 그리고 컨텐츠, 2차 전지,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 이 부분 좀 관심을 가져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오늘 아침부터 증권사에서는 좀 언택트 업종에 주목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리포트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아무래도 매출 증가로밖에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언택트 관련 업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매출이 좀 급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기업의 실적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뭐 지금 현재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앞으로 이제 V자 반등, 실질적으로 시장 V자 반등을 만들어낸 가장 큰 배경은 2분기가 바닥이었다라는 어떤 그 시장에서의 자신감 내지는 확신이었습니다. 근데 2분기 바닥이 코로나가 다시금 재확산을 한다라면 2분기 바닥이 아니라 2분기 다시금 하락으로 3분기, 4분기 다시금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소위 말하는 W자 반등 내지는 L자 반등으로 늘어지게 되는 더블딥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우려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라는 점. 근데 최근 이제 그 코로나가 실제로 재확산이 되면서 FM 가이드를 통한 어떤 그들의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전망치의 변화 이 부분을 좀 따져봤더니요. 3분기 주요 기업들의 영업이익 일단은 16%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16%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매출은 4.5% 감소를 하고요. 순이익은 25% 증가하더라. 결국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3분기 지나가면서 매출이 증가를 안 한다. 아직 경기가 정상화되지는 않았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매출은 줄어들면서 영업이익은 늘어나더라. 그러면 영업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손비 요소를 상당 부분 축소 내지는 줄여나가는 아껴나가는 그런 전략이 사실 기업들 안에도 확산이 되어지면서 매출은 줄어들지만 이익이 증가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 상당 부분 어려운 상황이 여전히 전개되어 갈 것이다라는 쪽으로 좀 눈높이를 좀 맞춰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코로나 재확산 추이 과연 어떻게 변할까? 지금 현재부터 더 그 확산세가 늘어나는 모습이 진행이 되어 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효가 된다라면 기업 실적으로의 충격 가능성은 충분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최근 그들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 전망치가 최근 한 달 사이 한 5% 정도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실적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코로나 재확산 2차 유행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면 기업 실적의 3분기 기업 실적의 어떤 그 둔화 내지는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 상당 부분 큰 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까지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해서 업종별 슬림화, 업종별 차별화 이 부분을 고려한 상황에서 각 업종별로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비대면 3분기에 비대면 업종의 성장세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시장 내 어떤 그 컨센서스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90% 정도 성장, 네이버가 35% 정도의 성장이 보여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전기차 관련주의 성장세는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 현대차 150%의 상승률, 그리고 LG화학이 50%, 삼성 SDI가 20%대 어떤 그들의 매출 성장, 이익 성장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점. 그러면 두 가지 정도. 언택트 관련과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
상당히 시장은 차별화 내지는 슬림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우리가 3분기 실적 전망 중에 업종별 실적 전망 중 우리가 지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 하향 조정 업종 3분기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주의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호텔 레저, 그러니까 여행 업종이 되겠죠. 그리고 운송 업종, 유통 업종, 화장품, 의류 여전히 조금은 좀 전망치를 계속해서 하향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업종별 실적의 양극화 현상이 오히려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좀 지난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때까지는 한 2주 정도, 3주 정도는 가치주들, 소위 말하는 저퍼주들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좀 PER 차원에서,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주가 대응하기가 상당 부분 편했으니까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하지만 지금 현재 그들의 실적 개선세는 상당 부분 요원한 상황에 부닥칠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라면 저퍼주, 저PER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 저퍼주들이나 중국 관련 어떤 소비주들, 이런 부분들 일단 잠깐 잠깐 멈춘 상태에서 조금은 더 실적 변화의 추이, 실적 개선세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한 가지 더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본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개최되면서 미국의 이 대선 일정이 공식화된 상황인데요. 월가에서 기대하는 최고의 시나리오는 뭡니까? 예, 지금 현재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한 10% 지지율 격차를 계속해서 보이면서 50% 초반대, 트럼프는 40% 초반대 지지율을 보이면서 계속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시장에서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상당 부분 여전히 높게 보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이제 샌더스 과거 경선 후보에서의 어떤 그 지지랄지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 나오게 되면서 일단 바이든 후보가 공식화가 됐죠. 이렇게 되면서 시장 내 두 가지 관점을 좀 보고 있습니다. 최선의 시나리오가 무엇일지라는 관점 한 가지, 그리고 바이든 후보의 선거 공약 중에서 특히나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시장 내에 영향을 줄 만한 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 생각을 좀 해보면 미국 월가에서 전망하고 있는 대선 시나리오, 베스트 시나리오는 대통령은 바이든이 되고, 그리고 상원은 공화당이 주류를 차지하게 되는, 그럼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넘게 차지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미국 월가에서 원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최선의 시나리오다. 왜냐하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라면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완화되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상원을 공화당이 집권을 해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바이든이 가지고 있는 월가에서 사실상 상당히 피해가고 싶은 바이든 선거 공약이 법인세 현행 21%에서 28%로 즉각 회귀시키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공약이 되겠습니다. 바이든이 된다라면 법인세 인상이 명약 관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원을 공화당이 차지하게 되면서 상당 부분, 일정 부분 좀 저지해다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워스트, 가장 나쁜, 최악의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다시 당선이 되어지고, 지금 현재와 같은 상원은 민주당이 장악을 하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대통령 트럼프, 상원 민주당,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대로 연장성산에 들어가는 것이 월가에서 지금 전망하고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성의 지속, 예측 불가죠. 그리고 두 번째, 의회를 민주당이 계속 장악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불협화음. 뭐 실례를 들면 지금 현재도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재난지원금은 그 합의를 했지만 추가 실업급여 수당의 지급 600달러냐 200달러냐 이를 놓고 여전히 팽팽하게 대립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양상의 불협화음이 차기에도 이루어질 가능성, 이 부분 최악의 시나리오다라고 보는 것이겠죠. 이런 상황들 우리 시청자들 지금 참고해 두시면서 베스트 시나리오가 무엇이고 월스 시나리오가 무엇인지,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면 베스트고 상원의회를 어떤 당이 장악을 하게 되면 베스트인지 월스트인지, 이 부분 좀 생각을 해 두시면서요. 좀 주목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는 바이든 수혜주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캐나다의 그 로얄뱅크에서 좀 서베이를 한 부분인데요. 일단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라면 58% 서베이에 응한 애널리스트의 58%는 일단 시장 비관적일 것이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에 상당 부분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다. 다만 소비재와 헬스케어는 중립적이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요. 법인세 인상이 상당 부분 그들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 제로 공약이 결국은 에너지 업종에 상당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송가에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된다라면 팍스 방송사는 관심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CNN은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들 기억하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팍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견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 때문에 바이든 친화적이냐 트럼프 친화적이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방송가도 상당 부분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중산층 소비 증가 유통주인 월마트에 대한 관심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미국 시장 내에서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라는 점. 우리 시장으로의 영향 가능성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시장 내 업종별 어떤 그 주가의 흐름 부분, 동조화 현상 가능성 분명히 나타날 여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역시 우리 시청자분들 참고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주 시장 전략까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장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네, 이번 주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전개 예상이 되죠. 실질적으로 지난주 4.2%가 넘는 어떤 그 변동성도 전혀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에 따른 유일한 부분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멈추느냐 아니면 증가세가 지속되느냐의 여부. 정점을 통과하느냐 정점을 통과하지 못하느냐의 여부가 이번 주 시장 흐름에 매우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이 될 가능성 상당 부분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성장주의 차별화는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장주 2차 전지랄지 아니면 뭐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언택트 쪽으로 어떤 그 슬림화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가치주는 성장이 담보되지 않는 가치주, 저PER주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탈락될 그럴 가능성이 높다. 가치주의 차별화 양상, 이 부분 꼭 좀 염두에 두시면서 전체적인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그 급등락 가능성 있을 수 있겠지만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은 속에서 슬림화, 차별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지금 현재의 상황 당분간은 코로나 상황이 정점을 통과할 때까지는 일단은 관망의 자세, 이 부분이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우리 시청자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략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출바이징 시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